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있는 조계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조계사는 조계종의 총본산이죠. 왜 조계사라고 했을까요? 이 조계사는요, 오래된 절 같지만 오래된 절이 아닙니다. 일제에 여러 방해가 있었죠. 일본 불교 밑에 한국 불교를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일제에 협조해가지고 일제 불교 밑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주장을 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별도의 조선 불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셨죠. 1938년에 지금 조계사를 완공을 했죠. 이 조계사는 선종을 계승을 합니다. 중국 불교에는 여러 계통이 있습니다. 여러 종파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우국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려 공민왕 때 왕사가 된 분인데요. 이분이 홍주,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 홍성분입니다. 저하고 동양인 분인데요. 이 보우국사가 원나라 연경이 북경입니다. 대대로 거기 연나라가 있었고 연나라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경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쪽에 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서 반야경을 강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요. 북경말이 통했는지 어쨌든 강서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호주에 천호암에 가서 서곡, 이 스님은 1272년부터 1352년까지 산 분이에요. 거기서 임재종을 습득하고 그 태고암가의 발문과 가사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전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한국 선종의 시조가 됐습니다. 중국 바이두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종은 중국의 한 불교 종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종을 계승했죠. 중국에는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지금 원불교에 해당되는 그런 원종도 있고요. 많이 있죠. 천태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주장 수습 선정 고명, 선정을 닦고 익힐 것을 주장했으므로 그리고 그것으로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선종이에요. 우인 왜 자칭 전 불심인, 불심을 전하는 인으로서 이각 오 중생 본유지 불성, 의 목적, 중생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천성, 불성을 깨우쳐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위 역칭 불심종. 그러므로 또한 불심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 선종은 여러분 아시는 달마조사 있죠? 그림이 아주 흔하죠. 원래는 그 인도의 버머를 따라서 보리달마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략 한 520년경에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분이 있던 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림사입니다. 창시가 달마조사고요. 두 번째가 해가 이조죠. 그 다음에 3조가 성찬, 그리고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입니다. 이분은 601년부터 674년까지 살았습니다. 당나라죠, 당나라. 제자가 많았죠. 그런데 이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신수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해능보다도 약 32년이 연세가 더 많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말하자면 수제자죠. 장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북종선이 내려갔고요. 또 하나는 해능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분을 육조라고 하죠.
638년부터 713년까지 살았는데 광동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남종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해능이 광동에 조계산에가 있었죠. 조계산 남화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육조 해능의 선종을 계승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계산이 많죠. 전남에 있는 송광사 뒤에도 조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도에도 있고 큰 절에 있는 데는 뒤를 조계산이라고 합니다. 예. 이 육조 해능이 설법한 내용을 육조단경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지금도 전해지고 저희 월간역학 창간 초기에 이걸 제가 번역을 해서 만화 그리는 분을 시켜서 육조단경이라고 만화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거를 한번 만화를 책으로 내볼 생각입니다. 해능은 원래 너무 가난해서 나무 장사를 하고 그러다가 홍인조사, 그러니까 오조 명망을 듣고 따라가서 거기 가서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절구질만 8개월을 했습니다. 오조 흥인조사한테는 많은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제자, 가장 뛰어났던 반장이죠. 신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꼭 1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로 중국 나이로 101살까지 살았던 거죠. 초상화를 보면 인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의기양양한 거 아닙니까? 장제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신시보리수, 몸은 보리수요. 시며 명경대,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시시근불식, 때때로 자주자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물사야지네. 야라고 하는 건 때가 낀다 그 말입니다. 먼지와 때가 끼지 않도록 하세. 여러분, 이 불가사상의 최종은 뭡니까? 공이죠.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제가 묘법 연화경을 저희 월간역학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공사상의 완결편을 설명한 것이 혹시 이 묘법 연화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긴 물체가 있죠. 보리수가 있고 명경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절굴질만 8개월 동안 한 해능이 이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보리본무수. 보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무가 아닌 것이에요. 명경역비대. 명경 밝은 거울도 역시 이것은 대가 아니죠. 본래 무일문. 본래 아무 물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이에요. 하처야지네. 그런데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끼겠는가. 이걸 오조 홍인이 듣고서 해능을 부릅니다. 불러서 의발 가사를 주면서 빨리 이걸 가지고 밤을 새워서 강남으로 도망을 가라. 가서 강남에 가서 네가 이 선종을 그쪽에 전파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신수 쪽에서 그걸 알고 제자들이 가서 그걸 뺏으려고, 의발을 뺏으려고요. 뺏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 해능은 이미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가 당나라인데. 그때 이 선종은 달마로부터 해가지고 주로 이 강북지역, 중국 북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남쪽에도 선종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능한테 그렇게 주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 지금 중국 강남에도 선종이 많죠. 예. 그래서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나뉘어서 내려오는데 한국은 그 해능 남종선을 따랐기 때문에 육조 해능선사가 계시던 조계산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조계산 또는 조계사라고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예, 여기는 조계종의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입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현도 측정을 해보고
수맥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혈이 없네요. 이쪽으로는 수맥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계사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법당이고요. 여기는 다 마당이죠. 여기가 법당이고 여기는 마당 광장이죠. 이 법당은요, 경복궁 뒤에서 한 줄기가 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마당 쪽은 삼청동 계곡에서 이어지는 수맥이 내려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법당 쪽은 혈이 있어서 관룡자, 심룡척이 작동을 하는데 이쪽엔 혈이 없고 수맥만 있죠.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데는 관룡자가 작동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법당은 이렇게 혈 안에 들어가 있고 마당, 광장은 이렇게 수맥이 쭉 내려가서 저 앞에 SC 제1은행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때는 불교의 거의 총본산이죠. 지금은 삼일문이라고 파고다공원이라고 그러죠. 종로상가에 있는. 이 사진이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그 원각사지 10층 석탑 옛날 사진입니다. 지금은 유리창 안에 들어있죠. 네.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 친필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려 때 흥복사라는 아주 오래된 고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조 들어가지고 억불숭유가 좀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1457년 세조 3년에 흥복사를 폐사를 합니다. 그냥 강제로 문을 닫게 해요. 그리고 악학도감을 설치했죠. 말하자면 음악을 가리키는 데를 설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464년 세조 10년, 그러니까 그 후로 7년이죠. 4월에 효령대군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의 바로 우의 형이죠. 이 양반 91세까지 살았는데요. 효령대군이 회암사, 경기도 양주에 있는 절입니다. 동쪽 언덕에 석가모니 사리를 안치하고 원각경을 강의를 했어요.
저도 월간역학의 묘법 연화경을 주위에서 싣고 있습니다만, 원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12보살하고 문답하신 내용을 실은 겁니다. 그 원각경을 강의했는데 저녁에 석가모니 열애가 공중에서 현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리가 800여 개로 분신했다. 분신이라고 안 그러고 사실은 증과라 그러죠. 증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조한테 갖다 바치니까 세조가 대사령을 내리고 종친 및 신하들과 원각사 창건을 논의를 했죠. 1465년 4월 초파일 날 낙성을 해서 경찬회를 했는데 절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만 승려가 128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서 왕이 승려 2만 명한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공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분호 청소하고 뭐 잡일을 하는 그런 노비입니다. 노비 30명을 하사를 했어요. 얼마나 절이 컸는지. 그리고 1467년 4월 초파일에 10층 석탑이 완공이 됐고요. 여기 법당이 대광명전이었습니다. 그 왼쪽에는 선당을 짓고 오른쪽에 운집당, 뒤에는 해장전, 그리고 절 입구로부터 해탈문, 반야문, 적광문 등 문을 3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각, 법례각,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향정료, 그리고 10층 석탑 등이 있었으니까 아주 굉장히 큰 절이죠. 법당인 대광명전은 청기와 그리고 금칠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 동쪽 연못을 만들고 연꽃을 심고 서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화초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4년 연산군 10년에 연산군이 여기를 기방인 연방원으로 만듭니다. 거기다 기생들을 들여놓고 즐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났죠. 그러니까 1512년 중종 7년에 이 원각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원각사를 헐어서 제목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요. 그 바람에 이 원각사는 창건 39년 말에 아예 절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국보 10층 석탑이 있고 보물로 원각사지 대원각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둘러보시고 또 혈이 얼만큼 강한지 측정도 해보겠습니다. 1902년에 세워진 팔각정인데요. 당시 고종 때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이죠. 예, 360도. (360도입니다) 무척 강합니다. 팔각정 뒤에 있습니다만 대리석 석탑이죠.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리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이렇게 보관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여기 혈이 저 뒤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혈이 내려오죠.
이 뒤에 가서 혈이 얼만큼 강하게 내려오는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이 자리는 경복궁의 내청룡인 이쪽 삼청동에서부터 혈이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현대 개동 사옥을 거쳐서 대원군이 살던 운현궁을 거쳐서 내려와서 여기 맺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계곡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따라 내려오죠. 항상 혈 옆에는 물이 따라 내려오면서 보호를 합니다. 지금은 모두 복개해서 길로 덮여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원각사 대공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담 밖에도 이렇게 혈이 강합니다. 그렇죠? 쭉 내려오는데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 이 빨갛게 돼 있는 선이 훨씬 혈이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보통 앞에 있는 금탑으로부터 부처님 계신 법당까지는 보통 50자를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옛날 법당인 대광명전은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로상가에 있는 탑골공원에 들어가셔서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이 명랑탐지기 관룡자 심용척이 있으신 분은 10층 석탑 주위 그리고 팔각정 근처에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선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